재생에너지 보급 방식을 경쟁 입찰로 일어나기 위해서 입찰 제도라는 걸 도입하고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국가계획과 연계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위제의 박세호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RPS 제도 폐지와 REC 현물시장 일몰에 대한 내용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블로그나 영상에서 작년 한 5월 하고 6월 달에 산자부에서 했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력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 후에 산자부에서 어떤 재생에너지 제도 개편 연구 중간 결과 발표 및 공청회도 진행을 해가지고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 공청회 이후로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이 법으로 이제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월 말에 발의가 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대한 주요 제한 이유는 크게는 기업 경쟁력 약화 및 소비자 부담 가중, 그리고 해외는 이미 정부 주도 입찰 제도로 진행이 됐고, 또 재생에너지 분야의 자원 안보를 강화 및 수출 경쟁력을 제고, 이런 등의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 돌이켜 보면 일전에 설명회 때 나왔던 내용하고 유사한 것 같습니다. 바뀐 건 없고요. 방향성 자체도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경쟁 입찰로 신규 진입 경로를 일어나겠다. 그다음에 비용 효율적인 재생의 보급 확대 및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 그리고 아리백드 민간 수요와 연계한 체계적인 재생의 보급 달성하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성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발표 때 나왔던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하고요. 이런 제한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면, 기업 경쟁력 악화 요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업에서 ESG나 아리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구매를 하시거든요. 다만 그래서 REC 구매라든지 직접 PPA 제도를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수급을 하려고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실제로 아직 우리나라 재생의 단가가 S&P라든지 REC 현무시장 가격을 고려했을 때 아직은 금액이 높습니다. 최근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S&P도 거의 한 130원 되고 REC도 현무시장에서 거의 70원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합치면 최소한 200원 정도가, 거기 REC 가중치까지 가면 더 비싸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 정도의 가격을 주고 재생을 살 수 있는 상황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서 재생이 필요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이나 이런 걸로 구하기는 어렵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부담 가중 같은 경우는 결국은 REC, 현물 시장이 결국 비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RPS 제도가 운영이 되려면 어느 정도 장기 계약으로 거래되는 물량하고 REC 현물 시장 거래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의 한 2, 3년 동안 장기 계약 시장 완전히 폭락을 하고 REC 현물 시장에서만 많은 발전소 업체들이 거래를 하는 거의 트렌드였습니다. S&P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REC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REC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실제로 따지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소비 발전 사업자들이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세금을 계속 넣어서 유지해 줄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내용은 제도 개편안이나 공청회 때 계속 나온 내용입니다. 국가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나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 그리고 장기 계약이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제도에 대한 한계를 느껴서 개편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는 이미 정부 주도 입찰 제도를 진행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결국 현재 유지되고 있는 RPS 제도 자체의 한계 때문에 좀 사례를 든 것 같고요. 나라마다 상황은 틀린데 어쨌든 간에 많은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 입찰 제도로 매년 재생에너지 단가 조정과 물량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국가 주도로 어느 정도 재생의 단가와 연간 물량을 제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분야의 자원 안보를 강화 및 수출 경쟁을 제고는 공단 쪽 관련된 내용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국산 제품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는 모듈 같은 경우는 요즘 중국산 모듈이 상당히 많이 쓰이죠. 국산 모듈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에 밀려서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조정하기 위해서 RPS 장기 고정 가격 계약이나 금융지원 사업, 아니면 보급 사업을 통해서 저탄소 모듈, 실제 국산 모듈이죠. 물론 중국산도 받았다고 하지만 저탄소 국산 모듈을 사용하게끔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입찰, 정부 주도의 입찰 제도를 바꾸게 되면 아마 기본적으로 저탄소 모듈, 실제 국산 모듈이죠. 강제로 쓰게끔 점점 더 어떤 그런 유인책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요 내용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입찰 제도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좀 중요 부분을 보면, 재생에너지 보급 방식을 경쟁 입찰로 일어나기 위해서 입찰 제도라는 걸 도입하고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국가계획과 연계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이제 재생에너지의 공급, 기존의 발전 사업자들이 재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됐었는데 약간 구매 의무로 좀 전환을 하고 구매 의무자를 지정하여 정부가 납찰 물량에 대해 전량 구매하는 그거에 대한 비용은 정기 요금에 반영을 회수하는 그런 내용을 바뀐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의 발전 사업자를 이제 보급 의무자로 지정해서 보급 의무를 부여해서 입찰제를 통해 이행하게끔 하는 거가 있고요. 역시 이런 제도의 운영이나 이런 거는 결국은 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 이제 입찰관리기관을 해서 어떤 이런 입찰에 대한 내용을 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게 많이 발의가 됐으니까 입법이 통과되면서 뭐 내용이 좀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이 나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향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뭐 부칙을 보면 이제 뭐 언제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이제 공급인증서를 발급해서 거래하고 있는 사업주들이나 아니면 이제 26년까지 계속해서 뭐 신규 이제 발전 사업자가 있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효력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물 시장이 2026년 12월 30일까지만 가는 게 아닌가. 아마 그 전에 뭔가 장기계로 가든 아니면 뭐 정부 입찰제를 맡기면 입찰 물량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뭐 정시르면 뭐 기업한테 PPA를 판든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정돈이 될 것 같아서 단순 이제 기존의 REC 현물시장 제도 자체는 이제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발전 사업들이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발전 사업자들의 어떤 이득을 보존하기에 대한 내용도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이 재생에너지 판매 방식은 결국은 크게 두 가지로 바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장기 고정 가격 계약이 아마 뭐 자연스럽게 이제 정부 주도의 경제 입찰 제도로 가게 될 거. 연간 국가에서 정한 물량과 국가에서 정한 단가로 입찰에 붙어야만 해당 재생의 전기를 팔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길 것 같고요. 기존의 이 방식 혹은 아니면 이제 직접 PPA나 한전 제3자 PPA를 통해서 기업한테 재생에너지를 판매를 하는 걸로 양분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가 어떤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체 연간 재생을 공급해야 되는 물량이 있으면 기업이 필요한 수량만큼 빼고 국가에서 이제 보급한다고 했으니까 경제 입찰제도 참여하기 싫은 발전 사업주 같은 경우는 재생의 전기 공급 사업자나 한전 제3자 PPA를 통해서 기업한테 팔 수 있는 그런 시장도 점점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직접 PPA나 제3자 PPA는 이미 시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공급과 수요가 좀 안 맞아서 현 시점에서는 기업에 대한 수요가 많고 공급이 좀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기업이 이제 재생을 사는 거는 이런 국가에서 정한 뭐 단가보다는 좀 더 금액이 높겠죠. 아무래도 리스크라는 게 있으니까 20년간 국가에서 사주는 것보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장기 계약된 거는 좀 더 그런 입찰 가격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계속 거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이 남지 않았는데 이 시기 동안 각 사업의 특성에 맞게끔 잘 준비하셔가지고 계속 향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지 잘 결정해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RPS 제도가 거의 한 14년, 15년 정도 운영이 됐는데 정말 오랜만에 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가의 어떤 보조금 기반의 어떤 시장 같은 경우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 많이 바뀝니다. 맨 처음에 FIT 했다가 FIT가 종료되고 RPA 시범 사업을 통해서 RPS가 생겼고 이제는 이제 RPS가 없어지고 이제 입찰제도 바뀌는 거니까 이런 시장 제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 사업을 하시는 방법이니까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결정을 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기업에서 이런 직접 PPA를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원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그런 기업한테 어떤 PPA를 팔 가능성도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 플랫폼이나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문의하시면 장기적으로 그런 또 하나의 어떤 판매 루트를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